네. 자, 220페이지 과세 대상 관련된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과세되는 재화가 어느 것이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사무실로 무상 임대한다. 우리가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법에 의해서 경매당하는 거죠. 소송에 의해서 경매당하는 건 과세가 안 되고요. 양도담보는 공급이 아닙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따라서 조세를 물납하는 거, 조세물납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 가지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거래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는 이랬습니다. 똑같은 질문이네요. 담보 목적 아니죠.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했습니다. 사업상 증여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아니냐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우리가 사업상 증여로 보는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업상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번은 과세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 요거 아까 1번에서 나왔던 그 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건물을 교환한다. 교환거래 공급으로 보죠. 그래서 과세가 되는 거래는 다라가 되겠습니다. 네, 나번에 있는 거 요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의 거래처 증정, 즉 증여는 사업상 증여라고 보지 않는다. 네. 우리가 사업상 증여라고 보는 그 공급은 그 재화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것, 공급이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장기 할부 판매 공급이죠. 교환거래 공급이죠. 근저당 이거 공급 아닙니다. 네, 근저당이라는 것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증여, 이건 사업상 증여로서 공급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자, 7번 보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역시 아니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죠. 건물을 현물 출자한다? 이건 과세입니다. 현물 출자는 과세. 네, 9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상품권이네요. 상품권. 여러분 상품권,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백화점이 있잖아요. 가서 상품권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만 딱 받아요. 우리가 다른 물품은 어떻게 해요? 공급가액이 5만 원입니다. 부가세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을 지불하죠. 상품권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부가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으로만 물건을 팔면 세금 안 내고 물건을 팔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하고 교환할 때 그때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상품권은
상품권을 판매한 백화점에서는 선수금으로 잡는 거예요. 언제 판매로 잡냐면은 그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이 매장에 와서 자,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7만 원어치 뭔가를 사갔어요. 그때 판매로 인식하고 7만 원의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실물과 교환해 갈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그 시점에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전력가스, 건설업 면허 모두 과세죠. 다음에 11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근로의 제공이죠. 맞고요. 2번 음반과 음반에 수록된 해설 책자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거래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음반과 하면은 음반이 여기서는 주된 재화예요. 그러면 해설 책자 하면은 뭐냐? 이 책자는 부수 재화예요. 자, 음반이 주된 재화이고 이 주된 재화는 과세 재화예요. 그런데 책자는 부수 재화라고 그래요. 부수 재화. 이건 면세라 이거죠. 이럴 때 음반에 수록된 해설 책자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 책자를 면세로 볼 거냐 이거예요. 면세로 과세합니다. 주된 재화가 음반이기 때문에 책을 누가 음반도 안 사고 책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음반 사면서 책이 거기 음반의 공급 가격에 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뭐 음반을 살 때 만약에 5만 원입니다 하면은 그 음반의 그 해설 책자까지 포함해서 5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과세다 이거예요. 책도. 그래서 주된 재화에 따른다 그랬어요. 과세냐 면세냐의 여부는 주된 재화에 따른다. 그래서 과세 맞습니다. 다음 3번.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이다. 광고 선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될까요? 틀렸어요. 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광고 선전 목적으로 이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은 그건 부가세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광고 선전물이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한번 써보라고 조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광고 선전물.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품 같은 걸 보면 화장품 정품은 이렇게 양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담아가지고 주는 거는 이제 광고용으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부가세를 과세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는 3번은 그 샘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준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과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겠네요. 4번은 맞았죠.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작업복이나 작업모 또는 작업화 이런 것을 사용인이 누구냐면 근로자예요.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은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아요.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출 재화는 선적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 맞습니다. 단기 할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틀렸네요. 단기 할부는요 인도하는 때예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은 장기 할부입니다. 장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3번이네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의 공급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죠?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게 틀렸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상품권의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를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그래요. 현물과 교환하는 때. 여기선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용역의 공급 장소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맞습니다. 4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 시작되는 장소를 재화의 공급 장소로 한다 맞습니다. 자, 영세율과 면세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은 자동차의 대여 이거 면세되지 않죠. 렌트카 사업. 네, 답은 1번이네요. 국가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가축에 대한 진료 면세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냐? 면세만 더해라 이런 얘기죠. 연탄과 무연탄 네, 이거 면세입니다. 시내버스 네, 버스 면세입니다. 수집용 우표는 과세죠. 신문사의 광고는 과세죠. 신문은 면세지만 광고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3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네. 다음 5번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토지 예, 면세고요. 국민주택 면세고요. 수돗물 면세고요. 착화탄은 번개탄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나요? 예, 연탄 안 떼셔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연탄은 면세지만 연탄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팍 이게 화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연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세예요. 그래서 가나다가 답입니다. 다음에 7번이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영세율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볼까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 맞습니다. 그죠? 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면세 제도입니다. 면세 제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네. 여러분 그 조세 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역진이라는 게 역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세, 세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야 되니까 소속 원인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겠지만 그런 국가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서의 그 세보다는 우리가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을 균형 있게 소득 재분배를 하자라는 차원이 이 조세제도의 또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나는 지금 한 달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푼도 못 벌어. 그렇지만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살 때 10만 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요. 돈벌이 없는 사람도.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컴퓨터를 사도 똑같이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100만 원짜리 살 때. 그게 공평한 것 같지만 이게 물세라는 게 그래요. 물세라는 건 인적 요인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사는 사람이 부자인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과세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 소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금 제도의 원래 목적을 역행하고 있는 그런 역진성이 이 부가가치세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완화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면세 제도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초생활에 필요한 용역이나 물품은 전부 그냥 세부담을 없애버리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예. 그냥 다 부가세를 없애버리자 거기에는. 그래서 수돗물이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뭐 진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세로 아예 부가가치세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아예 세금을 없애버린 게 그게 면세입니다. 네. 자, 역진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세율은 역진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이중 과세, 소비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으려고 영세율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100만 원짜리에다가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이고 또 소비를 하는 미국에 가서도 미국 정부에서 또 그 컴퓨터에다가 과세를 하고 그러면 이 생산자는 소비세를 2번을 내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한 번 세금 내고 또 미국에 가서 팔아야 되니까 또 미국에서도 또 소비세를 내라고 그래서 또 소비세를 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사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대부분 이 소비세를 운영하는 각국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거를 거의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소비세를 부담시키자.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소비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세율 제도는 소비세의 이중 과세를 막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수출 촉진 같은 효과가 있어요. 수출을 촉진하는 제도. 그러지 역진성하고 관계 있는 것은 면세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2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는 거. 자, 수출품 생산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이것도 대행 위탁 수출도 수출에 해당이 되죠. 다음 두 번째,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거 해외 건설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영세율이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네, 외국 정부기관에 국내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것도 영세율 적용해 준다 그랬죠.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업체에 증여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견본품이라는 것은 샘플 아니겠습니까? 샘플. 그래서 이 샘플은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고도 안 합니다. 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죠. 과세표준으로. 얼마의 과세표준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 거래업체에다가 우리가 샘플을 이번에 보냈어요. 그건 신고 안 해요. 그거 뭐냐?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도 안 되고 과세도 안 되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견본품 반출은 영세율 적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아라. 두 개가 옳은 모양입니다. 가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틀렸네. 네, 아까도 나왔죠? 영세율은 역진성이 아닙니다. 영세율은 소비지급과세 원칙이죠. 그 다음에 나번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는요, 과세 재화를 공급받는다는 게 뭐예요? 과세 재화를 매입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컴퓨터 학원이죠. 컴퓨터 학원이 면세 사업자입니다. 과세 재화,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가 과세 재화죠. 그러면 컴퓨터에 100만 원짜리 살 때 부가세 10만 원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우리 학원이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나번은 맞았습니다. 다번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만 공급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됩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영세율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 사업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어요. 과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세액하고 관계없이 신고하는 거예요. 다음에 라번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말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까 그게 그 말이에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부수 재화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그냥 본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음반하고 반대로 말하자면은 백과사전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백과사전 하면은 이게 책이니까 이게 면세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DVD가 들어있어. DVD가 백과사전에 뭐 참고용으로 이제 DVD 영상 같은 거는 이제 DVD로 딱 서비스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백과사전만 옛날에 팔 때는 이제 이거는 과세란 말이에요. 원래는 따로 팔면. 근데 옛날에 백과사전만 팔 때는 이 백과사전이 3만 원씩 팔았는데 요번에 DVD까지 넣어가지고 5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5만 원은 받아야 돼. 자, 이럴 때 이거 2만 원 따로, 요거 3만 원은 면세, 2만 원은 과세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된 재화가 여기서는 사전이다. 백과사전. 그렇기 때문에 이거 DVD 그냥 면세로 5만 원 전부 면세로 본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주된 재화, 부수 재화. 이걸 판단해서 과세냐 면세냐의 여부는 주된 재화에 따른다. 그러니까 나라 3번의 답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 할인은 빼야 되는 거죠.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의 봉사료 이거 빼야 됩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이건 포함이죠. 여러분 앞 시간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무슨 비용이 있던 간에 전부 다 과세 표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전부 과세 표준이다.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수출에 대한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고 공급 시기 도래전에 전액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출했을 때 달러를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았어요. 공급 시기가 언제냐면 선적일인데 선적일 전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과세 표준 신고해야 돼요. 선적일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환가한 선적일 전에 환가한 그 원화로 신고하면 된다.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니까 포함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다음 3번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에서 장대하 이렇게 우리가 외웠어요. 맞습니다. 그럼 4번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되죠. 납입대행, 수도요금 같은 거. 그것은 임대인이 받았다고 해서 자기 수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넣어서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이것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안 되죠. 용기 회수 보증금으로 받는 거니까. 다음 2번.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네,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공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3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 틀렸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것은 다 과세표준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 회사가 상품을 팔면서 또는 제품을 팔면서 그 제품값 말고 야 이거 우리가 운반해 줘야 되는데 여기 운반비 이 제품값에다가 5만 원 더 붙여 운반비. 예. 또 우리가 이거 뭐 무슨 하차료도 내야 되는데 하차료 거기다 1만 원 더 붙여 해가지고 물건값에다가 운반비 하차료를 다 감안해가지고 물건값을 거래처한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과세표준이에요. 그 말이에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들 이것은 판매자의 공급가액으로 봐야 돼요. 판매자의 공급가액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 물건을 팔면서 매입자한테 운반비를 받는 게 아니라 물건값만 받고 운반비는 우리 회사 돈으로 운수회사한테 운반비 따로 5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되나요? 안 되죠. 예, 5만 원은 화물차를 사용했으면 매입세액이 발생해요. 5만 원에 5천 원.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죠. 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 그것은 우리 회사의 판매관리비로 처리되면서 그 운송회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입자한테 운반비 포함해서 하차비 포함해서 물건값 얼마?
이렇게 해서 물건값을 거래처로부터 받았다. 이게 바로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이런 얘기예요. 하차비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세표준이에요. 매출세액에 넣어야 된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두 개인가 봐요. 인도전에 파손됐으면 돈 못 받죠. 그러니까 포함되면 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가보조금 포함되면 안 되죠. 장기 외상 매출의 할부이자는 포함해야 됩니다. 제품의 외상 판매 가액에 포함된 운송비. 네, 자, 이 운송비를 우리 회사가 부담한 게 아니라 외상 판매 가액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거래처로부터 받는 돈이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공급가액, 즉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다라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거, 그러면 공제받는 거를 말하는, 공제받는 거를 찾으면 되겠고, 거래처 증정 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네요. 못 받습니다. 직원 회식 관련 매입세액 이거 받을 수 있죠. 예. 복리후생비니까. 예, 매입세액 공제되죠. 답은 2번입니다. 공장 부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안 되고, 4번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나 거래명세서로 입증된 매입세액, 거래명세서로 세금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이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거나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세금을 부과당했다는 거, 징수당했다는 것을 나머지 서류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거래명세서로 세금 매입세액을 입증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만큼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고 거래명세서만 발행해가지고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거래명세서 매출했으니까 매출세액 신고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매출은 빠짐없이 다 해야 돼요. 네, 매출은 거래명세서 발행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발행을 안 하고 판매했더라도 매출은 다 신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출세액을 다 발생시켜야 돼요. 그런데 매입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외에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을 그래서 꼭 받아야 돼요. 적격증빙을. 자, 11번. 다음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어느 것이냐.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말하죠. 1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토지만 사용하려고 토지를 샀다면 이건 토지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다음 2번.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이것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공제 못 받습니다. 3번.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
이거는 공제됩니다. 네. 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했으면 그 철거 비용은 건물 관련 매입세액이 돼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3번 되겠습니다. 4번도 토지 뭐라고 나왔죠? 토지. 예,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공제 가능한 것만 한번 더 해봅시다.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 업무 무관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다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접대비 관련된 거 못 받아요. 다음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이건 되지요. 예,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라번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원재료 매입 관련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돼요.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각각 이게 과세사업이고 이게 면세사업이래요.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앞에 게 과세, 뒤에 게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제 가능한 것은 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해요. 그러면 요 40만 원이 매입세액이니까 요 40만 원을 안분 계산해 볼까요? 40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이 합계는 5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40만 원에 5분의 2. 과세와 면세를 합치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0만 원이 과세예요. 그러니까 5분의 2죠. 그러면 80만 원을 5로 나누면 얼마예요? 80만 원 나누기 5. 5 1은 5. 5, 6, 30. 16만 원인가요? 맞죠? 예. 그래서 16만 원만 공제 가능하고 여기 20만 원 공제 가능하니까 답은 2번에 있군요. 36만 원. 이렇게 이건 안분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안분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나왔죠? 안분 계산 나중에 실무할 때 자세히 할 거다 그러면서 우선 그냥 간단하게 이론적인 거 어제 정리했었죠. 그겁니다. (36만) 다음에 15번 세금 계산서가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발급 의무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자기가 소비한 걸로 하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할 필요 없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이거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예요. 예. 사업자 간의 거래니까 이건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무인 자판기 발급 안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간주 임대료 이거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발급 안 합니다. 2번만 발급 대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거의 끝나가나요? 뭐 쉬었다 할까요? 그냥? 몇 장 남았어요? 17번만 풀면 끝나요? 예. 간이과세까지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꽤 남았네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